오늘 대전 삼요소에 사는 몸을 두고 왔나봐 전성 작가 북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관훈북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유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의 주인공 전성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눈을 마주치면 인사합니다. 작가님 이제 한국 들어오신 지 얼마 되셨죠? 제가 11월 9일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달 좀 넘은 거거든요.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가시나요? 크리스마스 날 가요. 크리스마스 날 가가지고 여기도 자리 있는데 여기가 찾기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시면 뭐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왕 온 김에 책이랑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가볍게 근황 알려주시면서 시작하죠. 그냥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북토크를 진짜 많이 했고요. 정말 부지런하게 했고 약간 너무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얘기로 그냥 살짝 말씀드리면 어떤 두 번째 책을 집필하면서 약간 건강상 이슈가 생겼어요. 뭐냐면 오래 앉아있으면 사람이 어떤 근육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거하는 시술이라고 해서 했는데 저번 주에 했는데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첫 행사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회복해서 괜찮고요. 그리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네, 가족과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요번에 또 롤플레잉도 했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네, 롤플레잉 영상 봤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했어요. 아니, 롤플레잉 영상 자체를 그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는 걸 기다리는 독자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최근 정성진이라는 이름은 되지만 괭여라는 이름으로 영상 올리는 게 팬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한동안 올라오지 않고 있잖아요. 끝났죠? 네, 끝났죠? 지금도. 네, 그런 얘기 많이 저는 들었거든요. 책 만들면서. 아니 왜 괭여 산문집으로 내지 전선시 산문집으로 냈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선시 산문집 알겠는데 괭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괭여가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마다 이제 저도 설명하기가 약간은 복잡했는데 작가님은 좀 더 겸연쩍었을 것 같기도 해요. 미쳐요. 네. 정말 미쳐요. 아니 그리고 괭여가 막 진짜 유명한 모르겠는데 막 괭여하면 막 우리 세대 사람들이 막 뭐 들어본 것 같아 이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겠는데 사실 어떤 풀 안에서만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제가 괭여라는 이름을 쓸까? 아니면 제 이름으로 쓸까? 근데 사실 이 글 쓸 때는 그냥 뭐 당연히 내 책이니까 내 이름을 써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첫 책 내고 나서부터 이제 거기 첫 책 홍보에 이제 괭여의 뭐 첫 산문집자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책으로 알게 되시는 분들이 괭여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요 막 이러면서 약간 유튜브긴 한데 조금 옛날에 했다가 뭐 팟캐스트 나갔었다가 영혼의 노숙자 근데 또 제 팟캐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와 더 뭔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괭여라고 이름을 내고 책을 쓸 걸 그랬나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우선은 책은 이제 이름으로 냈으니까 좀 가고 괭여는 특정한 그냥 공간에서만 그냥 존재하게 하고 그냥 홍보에서 괭여를 차라리 다 빼버리자. 왜냐면 어차피 홍보에 뭐 엄청 도움 되진 않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약간 지나간 이름이라. 그래서 하여튼 몰라요.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다른 활동을 하면서 책을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분도 있고 유명인분들 다 책 한 권씩 내고 정치인들도 책 한 권씩 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책 내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거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책을 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선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의 퀄리티나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뭐 문장,
책을 대하는 글을 대하는 자세 같은 걸 보면 한 명의 에세이스트로 살고자 함이 그 의지와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정성진 작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극찬을 그래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아니 근데 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막 이제 막 요번에 최근에 뭐 약간 섭외 온 데서 그렇고 갱년하고 먼저 이렇게 해서 다 세팅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혹시 갱년 말고 전성진을 좀 먼저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게 되게 느껴지기에는 제가 전성진 작가 막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애매함 때문에 막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하여튼 제 안에서는 되게 애매함이 있다. 근데 전혀 뭔가 나 이제 더 이상 갱년 아니야. 날 갱년아 부르지 마.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라고 좀 많이 느껴주세요. 마음 편히 웃으셔도 돼요. 다들 뭔가 막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웃으시는데 편하게 해야 돼. 웃어주셔야 기가 그 하니까. 이름도 웃음도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걸로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두 번째 책이에요. 네. 첫 번째 책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저 출판사 이 전선희 작가님의 책의 편집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책을 내게 됐어요? 첫 책을 바로 대답을 드리자면 투고를 해주셨는데 투고된 원고의 첫 장을 읽자마자 연락을 얼마 있지 않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책을 내게 됐고 네, 그 책 작업을 하면서 홍보 활동하면서 두 번째 책도 저희랑 하시자라고 제안을 드려서 두 번째 책을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몇 월 며칠까지 마감하시는 거예요? 하고 뭐 알겠다고 하고 그럴 때 편집자들은 대체로 믿지 않거든요. 가상의 어떤 선일 뿐이에요. 누구나 넘을 수 있는 그 마감이라는 것은 특히 책 한 권 마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못 지켰으니까 위약금 내세요 뭐 이런 개념이 출판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감일에 글이 딱하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성한 필력은 어디서 온 것인지 혹은 뭐 근데 세 번 미뤘습니다. 그래도 미루긴 에이, 그 미뤘어. 정도는 한달 뭐. 전에. 네, 뭐 메일링 하신 걸또 아는데 이 몸을 두고 왔나봐 전체 글이 쓰여진 과정도 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부터 이제 이 책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엄청 그냥 내가 내 얘기를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독자들한테 한다면 어떤 얘기가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요나스라는 그 등장인물이 되게 저한테 강력하게 그 시점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인지 글을 되게 빠르게 썼어요. 하루에 막 진짜 딱 2장씩 쓰자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막 뚝딱 됐는데 이번에 몸을 두고 왔나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얘기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아직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태에서 너무 그 어떤 중심, 그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회복 과정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글을 쓰기로 결심하고 글을 쓰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고 그래서 사실 뭐 마감일 원래 말했던 마감일을 두고 한 달 정도 전에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미뤘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반 정도 뒤로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근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시작이 음식 잡지에서 이제 했었기 때문에 잡지는 마감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마감이란 게 저한테 이렇게 본능적으로 엄청난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마감이라고 하면은 한 달 전부터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충분히 내 안에서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한 달 동안의 스트레스 그 마감을 앞둔 스트레스 속에 있으니까 제가 막 되게 저를 푸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회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회복 과정을 거쳤는가.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실질적인 회복에. 그러니까 불편한 생각이니까 사실 안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렇게 저를 이렇게 푸시하니까 또 막상 생각이 되고 그래가지고 책을 마무리하는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마감 있고 막 이야기가 이렇게 아주 그렇게 흘렀습니다. 네. 네. 마감이라는 압박이 글 쓰는데 도움이 된 거군요. 누군가는 네. 그 압박 때문에 글 쓰기를 어려워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압박이 있어야지 인생이죠. 스트레스가 동력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은 처음엔 안 했어요. 왜냐면 메일링을 했기 때문에 그 네. 과정을 제가 지켜봤고 그 메일링한 글이 기초가 되겠지. 그래서 조금 수선하는 정도지 않을까 했는데 들어온 글을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메일링했던 과정과 메일링했던 글에서 지금의 글이 바뀐 이유, 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뭐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하셨는지. 맞아요. 사실 메일링 했을 때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제가 메일링을 쓰고 나서도 많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글을 쓰는 행위로 그래서 아 나 좀 메일링으로 많이 회복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상 속에서 이게 그 회복되지 않은 것 같은 이질감이 계속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고 되게 불편한 자세로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획을 부탁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메일링이 있으니까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마음이 좀 놓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까 전혀 아니었던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메일링 때 썼던 내용은 제가 되게 성급하게 회복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되게 이렇게 이어 맞춘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고 조금 더 회복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충분한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메일링에서 한 얘기는 앞부분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그것도 다 고쳐 써야 되는 수준으로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쓸 때는 진짜 그걸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되게 놓였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군요. 네, 아니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이 글의 시작은 팟캐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하하호 되게 아픈 얘기고 심각한 얘기인데 되게 그걸 웃기게 하는 게 폭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에게서. 근데 글의 서문에서부터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끝까지 이렇게 교정지에 보면 그 작가랑 편집자랑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해요. 고쳐놓으면 안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고쳐놓고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선희 작가님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그 9페이지 그러니까 소문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농담이 익숙한 나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면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첫 책의 독자들을 배반하는 느낌도 있는 거야. 읽고 나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쳤냐면 농담에 익숙한 나는 유쾌하지 많은 않은 얘기를 약간 발걸치의 느낌. 이렇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네.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약간 편집자로서의 압박을 느끼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 그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서문만 읽고 책을 그렇죠.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문에서부터 이거 유쾌하지 않아요. 이거 불편할 거야라고 겁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근데 사실 첫 책은 네. 누구에게나 이거 되게 유쾌한 책이에요. 유머러스한 네, 책인데 마지막에 페이소스가 있는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책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항상 유쾌한 얘기만 했으니까 이번에만큼은 나 진짜 유쾌하지 않은 얘기 할 거야 라는 약간 선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들어와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은 막 재미없다고 뭐라고 할 거면 읽지 마 이런 식으로 나 요만큼은 노잼할 거야 약간 좀 이런 네 그리고 막 왜냐면은 막 되게 재밌는 거를 막 베를린에는 육기장이 없어서 막 이런 거 막 따뜻하고 막 웃기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이 책을 막
막 이렇게 펼쳤다가 갑자기 막 가정 폭력 막 이런 거 나오면 약간 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의 트리거 워닝처럼 이렇게 남겨두고 싶기도 했고. 네, 왜냐면 트리거 워닝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트리거 워닝을 해야 된다 될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더 독자들이 그냥 날 것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저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개그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트리거 워닝 저는 하여튼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더 강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근데 또 약간 여기서도 좀 쫀거죠. 그래서 즐거웠니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조금 쫄았어요. 저희 둘 다 조심스러웠던 건 마찬가지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농담이 사실 이제 처음에 지금 말고 예전에 작가님의 농담은 유체 이탈에서부터 많이 비롯됐다라고 책에 쓰셨어요. 근데 유체 이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건 트라우마의 극복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유체 이탈을 했던 거였고, 근데 예전에는 유체 이탈을 해서 나를 웃긴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 어제 올라온 영상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유쾌하고 재미있고 유머가 있는 사람인데, 유체 이탈을 할 때의 전성질 유머와 지금의 유머를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유체 이탈을 사실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 안에 남아있는 흔적이고 이 책 후반에도 나오면 보지만 제가 치유됐을까? 치유고 또 그러겠지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유체 이탈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유체 이탈이랑 유머랑 뭐 해리 이런 게 다 약간 비슷한 선상에 있어요. 어떤 크게 봤을 때 되게 비슷하게 흐르거든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느 선까지 쓸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선을 넘고 있진 않은가를 되게 예민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다루는 일 같아서 그냥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막 후기에 막 뭔가 작가의 농담이 괜찮은가 싶다 막 이런 후기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약간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혼자 좀 시무룩하게 됐습니다. 유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유머가 막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유머에 잡아먹혀 버리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말하지 못하면, 내가 웃기기만 하고 내 진심을 말하지 못하면, 근데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도 그냥 할 수 있고 유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가 오히려 좀 극복을 한 단계가 아닐까. 사실 저 어떤 후기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근데 사실 에세이가 고도로 발달한 에세이는 읽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자가 작가를 엄청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섭섭해. 아니 정드셨나봐요 저한테. 네, 읽어주신 게 저도 그렇게 어디예요? 생각했어요. 한편으로 나 잘 썼나 이러면서. 뭐 말 나온 김에 뭐 독자들 반응이 이제 어느 정도는 쌓였을 텐데 뭐 인상 깊었던 후기나 반응이 있었나요? 너무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조금 저보다 윗세대인 분들이 읽고서 부모의 입장에서, 저희 엄마 입장에서 그 책을 바라본 후기들을 되게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시지만 제 엄마도 너무 이해하시는 그거를 이렇게 되게 길게 정성껏 남겨주시고 막 이래요. 그러면 뭔가 너무 마음이 따뜻하달까? 그러니까 막 여기가 막 따뜻해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약간 아프신 분들이나 예전에 크게 다치셨던 분들도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었었다 아니면 겪고 있다 이거를 해주실 때도 너무 기쁘고, 왜냐하면은 제가 다쳤을 때 너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근데 못 들었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또 만족도 있어요. 그래서 후기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진짜 원동력이 됩니다. 네. 그 독자들이 읽고 남긴 후기에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독자가 있는 거고, 이 글의 첫 번째 독자는
저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였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엄마의 후기를 궁금해하세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가능한 얘기냐 약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사실 첫 번째 독자는 이제 저희 엄마랑 편집자님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보내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 독자들한테 이제 보내고 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근데 편집자님은 좋다고 이렇게 왔고 근데 제가 사실 그 엄마가 그 약간 내연녀인 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엄마 내연녀 시절 약간 뭐 단어 어감이 좀 그런데 사실이니까 네,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는 약간 빚쟁이로 바꾸자. 이게 너무 내 얘기도 아닌데 내가 함부로 쓰기 그렇다 해가지고 내연녀가 아니라 빚쟁이로 이렇게 바꿔서 썼어요. 그 빚을 독촉처럼 오는 걸로. 그래서 편집장님 보시 좋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근데 성진아 이거 나 너무 수치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빚쟁이로 바꿨다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솔직하게 왜 인생에서 말한 적 진짜 드물고 뭔가 수치스럽다는 표현을 딸한테 잘 안 하잖아요. 엄마 되게 수치도.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와 그랬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근데 왜 그랬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그 일을 기점으로 이제 더 이제 때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일을 다 그만두셨고 이제 교회에 막 그 열심히 다니시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엄청 공부하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터닝 포인트인데 제가 그거를 부정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그렇구나 해서 고쳤어요. 그거를 다시 내연녀다 이렇게 고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편집자님이 이거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불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엄마가 수치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편집자님이 근데 거기서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고 나름 생각하셔서 제안하셨던 게 엄마가 내연녀였을까? 이렇게 해보라고. 근데 그거는 엄마도 실망시키고 편집자님도 사실 실망시키는 일이죠. 왜냐면 불륜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그래서 이건 둘 다 읽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여튼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뭔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불륜보다도 편집자님이 약간 부모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빠여서. 내연녀일까? 이거는 진짜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야? 엄마도 수치스럽고 한국 사람들도 싫어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머리를 엄청 굴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가버린 거야.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그쵸. 한국은 분류를 싫어한다는 약간 반농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맞아요. 누군가를 나락보낼 때 맞아요. 가장 큰 소재이잖아요. 그리고 헤어질 결심도 그 쇼츠 올라오면 사람들이 불륜 영화 전 안 봅니다 막 이렇게 댓글 날리거든요. 진짜로 진짜예요. 제가 최근에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한 것도 사실 있었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부모의 흉을 막 보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 읽는 사람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 있어.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부모도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서 잘 치유되고 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고 또 지금 말한 것처럼 꼭 내 삶이 아이에게 좋기 때문에 내 삶이 이래야 되라고 인간관계를 꼭 안 갖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이 작업을 하면서 좀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이 잘 안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앞부분에 서문에 그냥 3교 때 내밀한 얘기를 내어도 엄마에게 이렇게 특별히 감사하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때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안 썼으면 독자가 읽으면서 계속 개입이 됐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괜찮았을까? 이런 얘기 이렇게 써도 돼?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오히려 그
되게 중심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됐을 것 같아. 그게 없었으면.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본질적인 고민인데 저는 에세이 만들 때 그런 에세이의 함정에 대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세이는 솔직해야 돼. 에세이는 진실이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쓰는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나의 이야기지만 나랑 겹쳐 있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뜻한 얘기를 써야지 될 거 아니에요. 진실인데 남들이 읽을 텐데. 근데 에세이 안에서 사실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추악한 점, 복잡한 점, 대부분 추악해요. 네. 아무 삶은 진짜로 시커먼 맹세. 냄새 나고 아무 게 핵심이고 이런 걸 쓰면은 타인을 소지 삼았네. 사용했다. 타인을 사용했네. 음.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얘기니까 사실 거기까지 고민이 좀 다 있긴 했어요. 맞아. 소설이라면 그 허구 픽션이라는 장치대에 숨을 수가 있는데 에세이는 숨을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쓰기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스트레스일 거거든요. 앞으로 소설 쓸 생각 없으십니까? 소설은 써보고 싶어요. 소설도 써보고 싶고 막 해보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우선 할 일을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이 있어서 그거 계약한 거 있거든요. 그거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우선 구슬도 끼워야 보배라고 다 깨고 그 다음에 할 겁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마무리 단계에서야 나올 법할 다짐을 행사 중에. 아니 매일 하는 다짐을 자다가 무슨 이러면서 막 어떻게 이러면서 깼다가 구슬도 깨야 보다 이러면서 다시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깨자. 진짜로. 네. 심장이 도곤도곤해요. 지금도 이 말을 함으로써 도곤도곤해요. 예. 글쟁이로서 매우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독자 반응, 엄마 반응. 좀 가볍게 이제 풀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친구들 반응. 친구들은 너무 잘 썼다면서. 제가 그리고 사실 전 책도 그렇고 이번 책도 그렇지만 제가 그 엄마한테 그릴 때 제가 왜 이용했다는 느낌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좀 없었냐면, 솔직히 내 글을 읽은 사람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그리는지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는 저 글을 그릴 때도 되게 안 좋은 면을 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면은 제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사실 안 좋은 면을 보여줬을 때 진짜 독자들이 가깝게 느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으로 더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안 좋게 쓰는데 친구들하고 쓸 때면, 친구들하고 있었던 일을 쓸 때면 저는 저를 제일 안 좋게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뭔가 독자들이 가깝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친구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언니는 딱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주 이케아 그거 막 이케아 이렇게 할 때 아주 그냥 막 이러면서 뭐 아주 그 옆에서 주접을 떠는데 내가 그냥 막 이러면서 딱 그래가지고 너무 나는 책 나오는 것도 너무 기대돼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에게 이 마음이 닿겠지. 그 자기 고백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지만 한참 나이 어린 동생이기도 하죠. 친구 연애사에 간섭하면서 헤어지기 막 진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진짜 놀랍게도 제가 30대 들어섰을 때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민망한 나머지. 지금도 저런 거 같아요. 지금 너무 민망해가지고. 진짜 제가 저인 줄 알아요. 친구를 가끔씩. 가까울수록 자꾸 나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은, 글은, 에세이는 이렇게 타인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는 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의 정답인 듯한 이 정답일 것만 같은 얘기가 책의 초반에 나와요. 62페이지 보면 모메에게 갑자기 편지를 쓰거든요. 상담을 하다가. 그래서 모메에게 엄청 따뜻하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네 편이 듣게 외로웠지? 늦어서 미안해. 이러면서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에세이는 이 60페이지까지 이 62페이지 나오는 이 문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쫙 끌고 마지막에 너무 따뜻하죠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다 해피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정답이 아니니까 62페이지에 나왔겠죠. 좀 희한한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서문이에요. 서문. 이거는 몸한테 편지를 쓰고, 왜냐면 저도 착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몸을 데리고 와야 됐구나. 그래서 제목도 사실 몸을 두고 왔나 봐. 인 것도 내가 몸을 두고 왔구나. 너 몸 두고 왔나 봐. 이렇게 돼서 시작되는 얘기고, 그래서 몸을 막 찾으려고 하고, 사실 표지도 제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형상을 자기한테 이렇게 묶어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두고 왔으니까 빨리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책 후반으로 갔을 때 그런 내용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고 온 건 몸이 아니었구나. 이게 사실 책의 근본적인 이야기여서, 그거를 좀 그 독자들도 약간 거기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서 앞에다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감동을 받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약간 이런 식으로 끝에 한 번 더 꼬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물은 어떤 것 같아요? 그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몸과 정신에 대해서 네. 이야기가 잘 풀린 것 같나요? 네, 그냥 결국엔 다 나였다는 거. 그냥 나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몸을 인식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몸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체 이탈이 안 되면 사실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난데, 근데 그거를 그냥 나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네. 일기 부분이 재밌게 읽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재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모르겠는 거예요. 더 너무- 재밌는 얘기 많았는데. 그래서 그거 여쭈려고 그랬어요. 글로 다 쓰지 못한 뭐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치료 과정에. 너무 많죠. 막 뭐 거기서 말하긴 했었는데, 영웅 극장에 말하긴 했었는데, 그 독일 환자복이, 유럽 환자복은 뒤에가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앞치마 같은 걸 목에다 둘러요. 팔만 이렇게 껴요. 그러니까 제가 걸으면 뒤에서 엉덩이랑 그냥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지내는데 뭐, 근데 어차피 나 병원에 누울거 환자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막 그 할아버지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이 앞에 뭐 이거 바구니 같은 걸 끌고 가시잖아요. 그거 끌고 가시면 엉덩이가 막 들어온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뭐 서로 환자니까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휠체어에 저를 태운 거예요. 침대가 아니라 원래 침대에 올라가서 타는데, 그날은 휠체어에 탔는데 그 휠체어에 앉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 건물에 있는 거 가겠지 하고서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이 동이 여기 있으면 제일 먼 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에 그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요. 막 그 내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그 바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막 죽고 싶은데, 막 거기 그 병동에 이제 막 가족들이 이제 병문안 와서 바람 쐰다고 막 가족 단위로 막 공원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해치고 막 엉덩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막 이렇게 가요. 남은 막 동양이고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근데 진짜 어쩌라고, 그래 나 환자다 이러면서 그냥 그거 진짜 포기하고서는 이렇게 갔는데, 엑스레이 찍으러 딱 갔는데 여기 잠깐만 기다려 이러더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도에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엉덩이를 그 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거기에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복도가 엄청 길었어요. 이렇게 뒤돌아서 앉아 있으면 뒤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엄청 멀리서 나요. 그 복도니까 저쪽 건데 죽고 있다. 근데 이거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두 팔다리가 여기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 그냥 계속 뺑글뺑글 이게 지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데 엄청 오래 한 2분 정도 걸어와요. 그리고 다시 멀어져요. 근데 진짜 삶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거는 못할 짓이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많아요. 뭐 많아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말하면 뭐 밑도 끝도 없죠. 네, 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과정을 거치다가 전 책을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 인물이 힘을 냈구나라고 생각한 게, 원래 베를린
보셨으면 기억할 텐데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의 첫 장면은 싸우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엘리베이터 추락하고 바로 그 센터에 가가지고 맞아. 거기 까고 어학원, 시작해요. 어학원. 어학원 가가지고 들이받는. 네, 들이받으면서 시작해요. 잘 들이받아요. 네. 근데 여기서 들이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쳤으니까. 기운이 없지. 네, 들이받을 기운이 네. 없지. 근데 중간에 이제 들이받거든요. 치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예요. 제가 진짜 그때 회복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지만 네. 정말. 그 들이받는 거랑 남을 도와주는 것. 그 우유 사오면서 맞아. 문 잡아주는 거. 맞아. 이게 두 개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가 봐요. 맞아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싸우고. 음. 네, 이 의미를 좀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 뭔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외부로 향할 수 있는 순간에 그걸 제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들이받고 싸우고 문 잡아주고 그리고 와 환경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냐면은 다쳤을 때는 환경이 아름답던 말던 진짜 상관이 없거든요. 아름다우면 짜증나. 왜 아름다워? 안 좋으면은 너무 힘들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딱 외부에 약간 에너지가 넘어가면서 그걸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그걸 되게 느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들이받았을 때가 제일 먼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MRI가 이거 깁스를 하고 찍어가지고 제대로 안 나왔다고 그냥 수술에 들어간다는 얘기하는데 진짜 원래 같았으면은 뭔 소리예요?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영상의학과 왜 있어요? 그럼 그냥 다 하지 말고 그냥 다 수술해서 열어요. 막 이렇게 진짜 막 비꼬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왔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네 그때 진짜 기운이 없어 텅 빈 눈으로 알겠습니다. 야야 이러면서 알레스클라 다 알았다. 나가달라 이거 너무 힘드니까 좋다 계속 이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보조기 딱 하는데 그때 진짜 제가 그 얼굴이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 서비스업에서 얻은 황당한 소리 하면 약간 아니 이게 있어요. 진짜 갑자기 무서운 얼굴 나오거든요. 막 아니 그러면 아니 나 이미 일주일 기다린 거 알지?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 그 얼굴이 딱 나오는데 진짜 갑자기 도파민이 진짜 빵 터지면서 나 잊고 지냈다. 진짜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되신 날이 오기를 바라진 않지만 진짜 그 짜릿함. 나 옛날에 나로 돌아왔네? 너 뭐해? 그거 안 맞아.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그날 밤에 나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얼굴을 막 내가 다시 재현해 보는 거야. 안 맞아. 제가 머릿속으로 하도 먹기를 하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막 항상 지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주일 기다렸는데 또 안 된다고 하는 게. 네, 그럴 때만. 화를 내미 타당할 때. 네, 그리고 이게 아시안이어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내가 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게 해줘야 돼요. 유럽 저 이 얘기 사람한테는. 이어서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딱 맞네요. 그래서 그 아시안끼리는 소통이 잘 될 것 같고 내 뜻을 알아줄 것만 같고 거기 다른 인종이랑 섞여 있으니까 나는 치료받는 과정이 더 외롭고 이런 줄 알았는데 주말에 보면 이제 한국말 할 줄 아는 의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온 인물 중에 제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 인물과. 근데 중간에 백인인 안나가 나오는데 그 인물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지만 너무 잘 통한다는 말이죠. 맞아요.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경험의 힘이 이렇게 세다니 약간 이런 거. 왜냐면 안나는 저랑 진짜 접점이 없거든요. 안나 약간 부자고 뭐 옛날에 예술가기 지금도 예술가지만 사실 디자이너도 좀 다르고 되게 함부르크 되게 세련된 그런 독일인 막 이런 느낌이고 그냥 친구들도 다 백인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딱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이 다친 걸 얘기했을 때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백인 친구들의 표정이 다 똑같아요. 막 약간 흥미롭게 오 진짜 그랬어? 이런 표정인데 안나는 진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보고서 제가 그 대비가 왜냐면 제 눈에서는 안나가 이렇게 있고 양 사이드로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진짜 그 말했던 부산 크러스처럼 얘 내 말 알아듣네? 왜냐면은 제가 막 애들이 그랬어? 이 표정은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 동료들한테서 너무 많이 봤던 표정이거든요. 근데 이 표정을 짓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좋았었어요. 그 에피소드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사고를
당한 큰 사고 이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겠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구급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맞아요. 그 구급 대원들을 보고 놀라는 현상, 심장이 덜컥하고. 심장이 덜컥하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그 진짜 많이 회복이 됐다고 느끼고 이제 지나가니 됐구나를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 구급대원 오면은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 전에는 구급대원이 오면은 막 너무 뭔가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그 울렁울렁 할 때도 있고 갑자기 막 그 사고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어느 날은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가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한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생각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냥 손님이잖아.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치료에 의지가 있고 뭐 어떻게 열심히 치료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가는데, 사실 독자들의 관심은 이 회복에, 몸의 회복에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다른 회복들, 특히 그 중에서 엄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엄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회복인 듯하다라는 감정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맞죠.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바로 곧장 그게 궁금하다기보다는 엄마의 독일 여행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엄청난 애들이 있었죠. 그냥 근데 또 이거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저희 엄마가 또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 요점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걸 또 제 얘기가 아니고 엄마 얘기인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엄마가 그 약간 그 류마티즘이 있으신데 저한테 최근에 또 여기 와서 알게 된 건데 저한테 약간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로 오프 더 레코드 말씀드리면 약을 먹고 계시다고 했는데 4년 전부터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의사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올 때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 약을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 독일 여행이 그 진행 단계에 있던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꾸 소파에 누워 계시고 이렇게 잘 못 움직이시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얘기 왜 했지? 갑자기 하여튼 그래서 독일 여행이 하여튼 너무 여러 층으로 좀 힘들었어요. 저는 되게 제 몸도 안 좋았지만 엄마 분명히 약 안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 인자가 없어서 되게 좋은 거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엄마를 챙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엄마도 직장을 그만두고 왔다 그러니까는 돌아갔을 때 일이 없을까 봐 두렵고 막 이런 너무 힘든, 그냥 정신적으로 거의 극한으로 약간 밀고 가는 그런 느낌?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도 ING긴 한데 이제부터 다시 약 드시고 이러고. 너무 사적인 얘기인가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엄마의 독일 여행 과정을 여쭙고 거기에서 이제 회복의 과정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엄마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쓴 거잖아요. 엄마는 그대로 있고 내가 회복된 거고. 그러니까 관성으로만 안 그러게 계속 상담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정신 차려. 화가 올라와도 정신 차려. 엄마는 편하지 않아 이러면서. 사실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어머니 모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컨디션 안 좋아요. 약을 다시 시작하면 이렇게 면역되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돼가지고 안 오십니다. 네, 대신에 이야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불행 중 다행이네. 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 쿨한 성격. 네. 그러니까 엄마는 쿨한 성격인데 제가 혼자 계속 걱정하는 과정. 아니야, 이거 에피소드 하나만 네. 말할게요. 그때 막 장례 과정 여쭤봤는데 관을 이렇게 누구 돌아가시면 관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하고 장례식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러면은 관이, 근데 화장하려고 해도 관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가격대로 해야 되지? 그냥 나는 제일 싼 거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는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걸로 해야 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만약에 누가 먼저 가면은 몇 단계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엄마 제일 싼 거로 해야지. 나는 너가 죽어도 제일 싼 거로 할 거야. 이러면서 너가 가도 마찬가지야. 제일 싼 거로 해. 그래, 알았어. 제발 알았어. 자 무조건 제일 싼 거로 할게. 그냥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엄마 다르다. 우리 엄마 비범하다. 느꼈습니다. 네.
뭐 허례허식일 수 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되게 근데. 현명한 선택일 수. 예, 저도 제일 싼 거에 넣으신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저도 문제 없거든요. 네, 네, 굿. 네. 그 마지막에 의사가 완치되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네. 하실 때 어땠어요? 책에 써진 문장 말고도 들으실 얘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치라는 게 엄청 황당한 게 그냥 똑같이 치료받다 갑자기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내가 완치였는지가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막 약 주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다가 아 이제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책에 쓴 것처럼 문 열었을 때는 다친 사람이었는데 문 다시 열고 나오니까는 완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그리고 당장 일을 시작해도 된다고 하니까 신기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반응도 나 일해도 된대 그러면은 일 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독일에서는 되게 일하는 걸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몸은 항상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의사는 운동을 하면 좋아. 그 무거운 거 들면은 좋아. 지금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더 어안이 벙벙했더라고요. 약간 좀 어느 지점 내가 완치라는 게 뭘까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그러면 그 책의 마지막에 나는 완전히 치료됐다 하고 완치를 기념하는 마지막 농담이다라고 썼는데 이게 완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농담이라고 표현한 건가요? 그 시계탭 오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그 주인공이 이제 막 교화하려고 막 그거 막 눈에 박히고 쏘고 막 이래서 막 안 좋은 생각하면 막 구역질 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범죄 본성을 이제 치유하는 게 그 영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진짜 치유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진짜 치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 시계테일 오렌지처럼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걸 약간 마지막 농담으로 이렇게 딱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진짜 내가 치유했다고 책을 쓰긴 했지만 또 모르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었어. 뭐 똑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사실. 네.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책이에요. 보통은 똑 떨어지게 쓰는 걸 좋아하고 똑 떨어진 걸 읽는 걸 편해하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을 이상하게 좀 휘젓는 그런 책입니다. 베를린에 육개장이 없어서도 그러했듯이요. 네, 그럼 책을 사실 수다 떨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에피소드를 훑듯이 지나갔는데 다른 빈 곳은 이따가 질문 시간에 더 채워보도록 하고요. 좀 사적인 질문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책에서 비롯된 질문이긴 해요. 책에서 약간 결혼에 미친 사람처럼 굴었잖아요. 울면서 결혼하지 마. 나도 하기 싫어. 막 이러면서 누가 하고 싶대? 막 이러면서 해보는 거 어떠냐 물어봐놓고 저는 그랬죠. 사실입니다. 지금 뭐 계획이 바뀐 게 없는지 혹은 독일에서의 생활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으신지도 궁금한데요. 그거는 독일에서의 생활은 진짜 매번 고민이에요. 평생 살려고 터를 잡았는데 그 베를린 육개장이 없어서 나왔듯이 거기서 이제 터를 잡자 해서 막 그 연금도 독일 거로 들고 막 다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엄마 이슈가 또 제가 외동이기 때문에 또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또 책을 써야겠죠? 안 그러면 또 내가 미쳐버릴지 누가 알아 이러면서 그러고 전 질문 뭐였죠? 결혼 같은 거는 제가 결혼에 대한 입장은 똑같습니다. 저는 결혼 제도에는 사실 별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성혼 법제 자체가 중요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약간 그러니까 사랑으로서만 그런 법적인 권리가 주는 게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정으로서도 되게 동반자로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친구끼리도 같이 재산을 모아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란 이유로 더 많은 보장을 받는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뭐 하여튼 반혼주의자지만 근데 그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애인이 다시 베를린 들어오면은 혼인신고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보험비도 이득이 있고 세금에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못하죠. 아무 일도 해외에서 일어나지 않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가족관계서의 조약은 나오나 막 이렇다고 듣긴 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모르죠, 뭐 알겠어? 뭐. 한국의 그 공무원들, 정치인들 우리 마음 알겠어? 이러면서 맨날 그런 생각. 네. 제가 요즘 제 유튜브가 저희 딸 때문인지 국뽕 쇼츠에 점령당했는데 너무 막 계속 차단해도 하나씩 와요. 외국인들이 케이푸드를 먹고 이렇게 뭐 했습니다. 네. 이야기 들을수록 구린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구슬도 깨워야 보배라고 지금 2개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다음 주까지 마감이 연재가 하나 있습니다. 벌써 말하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리는데요. 당연히 지금 5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장이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지금 서울 올라가 있어야 되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써야 되는데 여기가 진짜 무슨 총 맞은 것처럼 힘들어요. 그게 있고요. 그래서 시작해서 아마 12주 동안 하게 될 거예요. 한 회씩. 그래서 이겨내야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책 단행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시리즈의 일부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맞춰야겠지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감은 3월이에요. 12주 동안 연재를 하고 3월 말에 마감이 될까? 또 이런 생각하면 심장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치면 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시면 진짜 아파요. 파이팅 나 하시고요. 못해. 그 베를린의 육개장이 없어서랑 몸을 두고 왔나봐의 두 책은 같은 사람 썼지만 상당히 다른 책인데요. 공통점이 카페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카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베를린 카페 스토리도 이제 글로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동안 깨어야 보배입니다. 차근차근 깨겠습니다. 꼭 안 온 거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단행본은 안 오면 아는데 베를린 카페 스토리 제가 지금도 일하고 있어서 이야기 보따리가 너무 차고 넘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 답을 얻기 위해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벅차고요. 오늘 대전 3년소에서 같이 했어요. 사실 어떤가요? 이 공간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추천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여기 너무 좋다고 그러셔서 제가 여기를 팔로우를 했어요. 있는 동안 들리려고. 그랬는데 북토크를 하게 됐다고 그 대표님이 연락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와보니까 공간 진짜 넓고 책도 리스트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너무 많고 막 오늘 너무 슬픔이 나고 마이너 필링스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았고 그냥 이 공간 다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냥 사적으로도 꼭 와서 이용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계정에도 저 3년소 다니는 독자인데 3년소에서 꼭 북토크 해주세요라고 먼저 누가 이렇게 권유해 주셔가지고 누가 해주셨어요? 혹시 오셨어요? 계신가 모르겠네. 네, 그럼 DM은 안 오셨어 말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궁금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 보내보지 뭐 이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그럼 독자 질문 몇 개 받고 뭐 끝나고 사인회 하면서 또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질문 나눴으면 좋겠다는 질문 해주셨고요. 아니면 책에 대한 소감이나 오늘에 대한 소감도. 네. 저 궁금했던 게 저도 독일에서 몇 년 살았었는데 그 회복기에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근데 저는 저 뒤에 들리셨나요? 네 들리셨어요? 네. 안 들리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아프셨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독일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커뮤니티 참여했는지 알게 됐는지 만들었는지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계급
계급에 대한 의식을 독일 가서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의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노동자 계층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되게 오랜 시간 그 요식업에서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제 주변에 오래 있는 친구들은 다 그 일터에서 만난 친구들. 그러니까 약간 좀 다 노동자 계급이고 다 비슷한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게 된 친구들도 많고 독일인 친구들도 사실 요식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제일 친구로 많이 사귀게 됐고 네,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강제로 이제 욕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하나만 더 여쭤. 그러면은 그 계층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조금 더 나은 계층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퀴어의 퀴어잖아요. 그거를 심적으로 어떻게 극복이 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저는 항상 약간 노동자 계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음식 잡지에서 일한 기간이 있지만은 우선 음식 잡지가 돈을 많이 주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거는 주방이었어요. 그리고 전공도 주방이고 그리고 또 알바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2학년 그러니까 그 전엔 일용으로 이렇게 뭐 전단지 이런 것만 했었고 장기적으로 한 거는 이제 고3 때부터 시작해서 쭉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도 낯설지가 않았고 노동자 계층 그 자체였고 그리고 사실 퀴어와 노동자 계층 너무 잘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잘 붙고 어떤 변두리에서 서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했죠. 네,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네, 그래서 사회 분들이 이제 시위 이런 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 전성희 작가의 그 노동자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네. 것들은 베를린은 육개장이 없어서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쓰고 싶어요. 그 요식업 관련된 그래서 그 카페 스토리가 하면 요식업 전체로 써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아유, 할 말이 많아요. 뭐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일을 하면서 글 쓰는 게 체력적으로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잘 병행하시는 팁이 있는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그 풀타임으로 일하면은 8시간 하루 8시간에서 40시간 일하거든요. 이전 직장에서. 그래서 그때는 진짜 더 체력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바쁘고 그 일한 데가 진짜 잘 되는 데여가지고 그리고 사실 초과 근무도 진짜 많이 하고 그 물론 돈으로 다 주긴 하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일하고 반반 일하고 글 쓰고 요식업에서 일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몸을 쓰면은 해소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또 있고 그리고 요식업은 글하고 다르게 그냥 플로우에 몸을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출근하면 어쨌든 있으면은 퇴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든 저쩌건. 근데 글쓰기는 내가 안 쓰면 8시간 앉아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 다 진짜 각기 짜증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싹 보완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땐 더블로 짜증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은 전보다 훨씬 가뿐합니다. 진짜 예전에 40시간 일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맨날 50kg짜리 양배추 나르고 이럴 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맨날 가지고 야 그때 막 몇 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는데 막 이런 얘기. 그 마감에 대한 압박을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글 쓰는데 전선임 작가 특유의 그 노동자 자의식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걸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은 분은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영감이 안 오는데 나한테 내가 안 떠오르는데 어쩌라고 마감 뭐 넘기지 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글 쓰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당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전선 작가님이 특히 몸을 두고 왔나 봐는 글쓰기에 좋은 교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상처나 나의 취약점을
글로 씀으로써 얼마나 더 좋아지고 극복할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니까요. 네, 글을 처음 쓸 때 이 추천사도 써주신 하미나 작가님이랑 같이 뭐 글방에서 시작하셨다고 네.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처음 글을 쓰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제일 처음 썼던 거는 이랑님이 이렇게 지인들 모아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수업을 그냥 해주셨어요. 그냥 무료로 우상으로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해보자고. 거기서 기회를 얻어서 처음에 그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미나 작가가 베를린에서 퀴어 글방 같은 거를 열어서 거기서 또 참여해가지고 또 거기서 더 써보게 됐고 이런데 그렇게 썼어요. 그 사실 제 글을 써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저는 항상 기사만 쓰고 남 얘기 쓰고 인터뷰 쓰고 막 이랬었지만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엄청 못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 쓸 수 있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놀랍고 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안까지 막 해가지고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해 주셨나? 아까 유체이타 얘기 나왔는데 혹시 그거 얘기하시는 순간에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체이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얘기하시는 순간에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네. 근데 유체이탈은 경중의 차이지 이게 제 방어기제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근데 단점이기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도 느끼는데 제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지켜보는 글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과다하게 이입하지 않은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그 글을 잘 쓴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으로 막 몰입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두고 보는 거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쩔 때는 너무 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유체이타를 너무 안 하게 되면 그런 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내 몸과 정신 너무 하나면은 우리 유체이타를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에서 하면 자기 객관화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글을 쓸 때 자기 객관화가 필수적이니까요. 다른 사람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나만 인식하자. 뭐 네. 그런 장점이라 하면 그런 게 있고 단점이라 하면 이제 너무 남을 인식해버리는 그게 또 단점인 거고. 네, 우리 이 책에서 문제시된 유체이탈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방치하는 유체이탈이 있는 거고. 네, 주변에 심리학 전문가가 있으면 더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 네, 질문이 더 있을까요? 시간이 직접 뭐 이거 사인업 받으시면서 물어보셔도 되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서점에 왔으니까 아까 책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제가 일단 추천하는 책은 저 테이블에 있는 베를린 유기견 역사사랑 몸을 두고 왔나봐 잘하신다. 입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시겠지만 뭐 주변에 선물을 해도 관심 되고. 있으시면. 네.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전문으로 보시잖아요 이렇게. 네, 뭐 책도 그렇지 말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걸 막 여기서 사인도 막 네. 해드리죠 뭐. 들고 오시면 되게 막 어, 혹시라도 막 네. 나 샀는데 친구한테 줄 건데 네. 싸면 그렇겠지. 그런 걱정하지 마셔라. 그냥 이런 생각. 네, 서점도 좋고 출판사도 좋고 작가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리고 서점이기 때문에 아까 책 둘러보셨을 때 책 한두 권 정도는 이거 추천하고 싶다 아까 살짝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멀리샤 브로더인가? 멀리샤 브로더의 오늘 너무 슬픔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하는 에세이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이거 보면은 미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외국 생활 경험 있으시거나 약간 소수자증 있으시면은 마이너 필링스 당사성 있으신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약간 정상 그 가족이나 정상 범위 있으시면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소수자증 있으시면 강추. 네, 그러면은 공식적인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서명 받으시면서 조금 뭐 가볍게 얘기 나눌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